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살펴볼 작품은 소현성록입니다. 읽기 전 활동 먼저 보겠습니다. 소현성록은 소현성이라고 하는 인물의 가문소설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각각 갈등이 서술되고 있는데 우리 지문에 나와 있는 부분은 그 소현성과 황제와의 갈등, 또 황제의 딸인 명영공주와의 갈등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가부장적 가치관과 유교 사상이라고 선생님이 적어놨는데 가부장적 가치관과 유교 사상을 소승상, 소현성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놨고요. 그래서 특히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런 가부장적 가치관,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한 가족 질서에 대해서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행동 규범을 제시하는 수신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갈등 과정을 조금 보면 소승상과 황제와의 어떤 갈등이 일어나는데요. 자, 소승상은 가부장적 가치관을 중요시하는 그런 인물이고 황제는 자신의 딸을 어떻게 하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하죠. 그래서 이 둘이 소승상과 황제의 갈등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떤 가치관, 왕권과 그 다음에 가부장적 가치관의 어떤 대결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작품 읽고 그리고 세부 내용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인물이 나오죠. 소승상이 나옵니다. 이 승상이 소현성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맨 처음에 딱 들어가 보면 빨리 공주를 잡고 공주에게 화를 내고 있는 승상의 모습이 보이는데 여기에서 공주가 어떤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화가 났냐라는 걸 우리가 먼저 파악해야 돼요. 여기서 나와 있는 공주는 그렇죠. 승상의 아들이 있고요. 이 아들이 뒤에 나오지만 운성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운성과 공주가 서로 결혼을 한 상태니까 공주의 입장에서는 아들의 아버지이니까 시아버지가 되겠죠. 네, 시아버지. 승상이 시아버지가 됩니다. 근데 시아버지가 굉장히 화가 났는데 왜냐하면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모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 운성도 죽이려고 했고 시아버지와 시아버지의 어머니까지 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아버지가 굉장히 화가 났죠. 이거는 유교적인 가족의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공주를 혼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공주라고 해도 이렇게는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공주를 잡아내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공주가 잘못한 것을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권위를 바탕으로 해서 시아버지가 혼내주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운성과 궁인 시녀들이 꾸짖어 내쳐졌고 그러자 공주가 크게 꾸짖으면서 누가 감히 나를 범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꾸짖고 있는데 이 공주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렇죠. 누가 감히 나를 범하겠는가 라고 하면서 아주 오만한 공주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 공주는 자신이 왕족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왕족의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승상 아버지는 며느리의 입장에서 훨씬 더 혼이 나야 된다 라고 하면서 지적을 하는 거죠. 곁에 있는 사람들이 공주를 두려워하긴 했지만 승상의 명령을 거역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면서 공주를 사옥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승상이 북과 벼루를 내어서 곧장 묘당으로 들어가. 자, 이 부분 볼게요. 먼저 형부상서에게
불러서 시아버지를 모욕한 것과 관련해서 법전에서 알아오라고 하고, 예부상서를 또 불러서, 이 형부상서와 예부상서는 관직 이름입니다. 예부상서 오문상을 불러서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섬기는 예와 관련된 것을, 그 법을 알아오라고 하죠. 자, 이 예부와 형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죠. 네. 최소한 며느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객관적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객관적 근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감정적으로 며느리를 혼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족 질서를 해치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려고 하는 아주 꼼꼼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편으로 집을 다스리지 못한 죄로 운성도 잡아서 감옥에 넣습니다. 왜냐하면 운성은 가부장적 이런 가문 질서를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잘못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공주의 행동을 금입으로 적어 보내서 상소 하나를 올려서 공주의 모습을 진술하여 죽이고자 하는 뜻을 아뢰었다. 자, 그만큼 공주가 크게 잘못했다라는 점이고요. 이 죽이고자 하는 뜻을 황제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황제에게 알려주니까 황제는 부황후와 황후와 서로 상의를 하는데, 황후가 굉장히 크게 화를 내죠. 왜냐하면 황후는 왕권이 훨씬 더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필부소경은 어떤 사람이기에 나의 공주를 이렇게 핍박하여 업심여깁니까? 라는 얘기를 하죠. 그만큼 부황후는 왜 죽이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리고 나서 공주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소승상이 공주를 굉장히 업신여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황제의 태도를 한번 볼게요. 황제가 같이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 황후에게 노여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 소승상이 어떠한 사람인지 설명을 하죠. 소승상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짐 아래에 바로 위엄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태자와 여러 왕들이라고 해도 처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심지어 공주가 그 슬하에 있다. 며느리이기 때문에, 방자하게 굴었기 때문에 당연히 지아비를 죽이려 하고 시아버지를 모욕했기 때문에 이건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 왜? 공주가 잘못한 것을 황제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주를 살리고자 한다면 소승상을 위로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소승상이 만약에 예법에 맞지 않게 우리가 대응을 한다면 뭐 할 것이다? 네, 스스로 운성과 공주를 죽이고 자신의 죄를 청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소승상이 어떠한 사람인지 부황후에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황제가 감정적인 해결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상황 파악, 상대를 파악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 뒤에 파랑을 불러서, 이 파랑이, 그렇죠, 황제를 대신해서 소승상을 타이를 하고 이렇게 황제가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답서를 하나 내리는데, 답서의 내용을 보면 짐의 자식이 이렇게 패악하니, 그렇죠, 인정을 먼저 하죠. 스스로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하고요. 법이 있기 때문에 경은 마음대로 처치하라. 다만 자신의 아들, 소승상의 아들인 운성은 죄가 없으니까 냅두고 운성의 원래 부인인 형씨 부인은 상원이에 다시 복귀를 시키겠다. 그러면서 공주는 국법으로 다스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공주를 국법으로 다스리라는 얘기는 죽이지는 말고, 그렇죠, 죽이지는 말고 법으로 잘 다스려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소승상이 이 편지를 보고 잠깐 화가 가라앉기는 했지만 공주를 계속 금이부에 옥에다 두고 금이부로 옮기는 거는 좀 천천히 하자라고 하면서 공주를 풀어주지는 않았습니다. 네, 중략 부분 넘어갈게요. 이때 파랑이 황제의 명을 받고 소승상을 찾아가서 소승상을 이렇게 보는데,
소승상의 얼굴에 노여움이 어려 다만 살해하여 말이었다. 소승상의 얼굴은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소승상이 저는 황족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거늘 어찌 대왕께서 와보십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속마음이랑 그렇죠.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어쩐 일이십니까? 하지만 굳이 뭐로 왔느냐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또 파랑이 어찌 작은 혐의로 이런 말을 하는가, 큰 일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소승상이 잠자코 대답하지 않자 파랑이 조용히 얘기합니다. 우리 군신 관계에 있으니 명현공주가 죄를 짓기는 했지만 황상의 낯을 어떻게 볼 것이냐 라고 설득을 하기 시작하죠. 그랬더니 소승상은 이거는 문제가 있다. 왜? 가부장적 질서를 흐트러 놓는 일을 했기 때문에 소승상의 입장에서는 이건 용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실로 공의 말이 옳지만 파랑도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은 하지만 상이 입이 법을 허락했다. 법대로 해라 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다시 한번 군신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군신의 도리에 맞는 것이 아닌 것 같다라고 설득을 합니다. 근데 소승상이 웃으면서 칭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땅히 대왕의 말씀을 받들고 싶지만 이 일은 풍속 교화하는 것에 관계하는 것이니 능히 존명을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네, 황제의 말을 따를 순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파랑이 기뻐하지 않으면서 내가 말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 아닌데 이건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공주를 죽여서 무슨 면목이 있냐라고 계속 이렇게 설득을 하지만 소승상은 내가 비록 잔인하지만 강상의 죄인을 없애고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에 어긋난 죄인을 없애고 임금을 만나내는 것이 법을 무너뜨리는 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상상은 황제는 사사로운 정으로 신하를 꾸짖을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랑이 설득이 안 되는 것을 알고 돌아가죠. 운성과 공주의 죄에 해당하는 법을 알아오게 이렇게 하면서 소승상이 뭔가 일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장자인 운경이 들어와서 할머니께서 아버지한테 글을 보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관해서 회보를 알아오라고 했는데 어떤 문제에 관해서 대답을 꼭 들어오라고 했다. 이 대답은 이 일과 관련된 대답일 겁니다. 그래서 소승상이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받아 공손한 태도로 편지를 읽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소승상의 기본적인 유교 사상이에요. 어머니를 공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가족의 질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편지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일이 옳지만 모름지기 늙은 어미의 말을 받들어서 운성을 풀어주고 공주를 죽이지 마라. 이 어머니의 말에는 어떤 논리적 근거는 없어요. 객관적 근거는 없고 인정에 호소하면서 공주를 풀어줘라. 누구 보고? 이 어미를 생각해서 라고 합니다. 소승상이 다 본 후에 능히 거역하지 못해 머리를 숙이고 깊게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생각을 하는 것이냐면 어머니의 명령에 따라 공주를 풀어주는 것은 좋은 어머니의 입장이고 풍속을 교화하기 위해서 공주를 처형하는 것에 고민하는 소승상의 내적 갈등이죠. 어떤 걸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때 구승상이 이제 설득을 하죠. 어머님의 가르침이 이와 같으니 실로 거역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공주를 무사히 놓아주면 황제의 친척과 혈족의 교만함과 폐악함을 도우며 삼강법도를 해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공주를 풀어주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만큼 문제가 생길 것이다. 삼강법도를 해이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구승상이 안타까워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형님은 추뇨와 절개가 뛰어난 군자이다 라고 하면서 이 태부인 어머니죠. 태부인과 제가 자주 만나면서 숙모와 조카 사이에 있는데 숙모께서 어찌 형을 잘못된 방법으로 가르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죠. 태부인을 언급하면서
소승상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만큼 태부인의 말을 들어라, 어머니의 말을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소승상이 좋아하지 않으며 마지못해 즉시 명을 내려 그 사람들 운성과 공주를 벌하는 것을 그쳤다 라고 하고 황제는 굉장히 기뻐하죠. 자, 여기서 소승상의 결정에 영향을 준 인물은 그렇죠. 황제가 아니라 태부인이죠. 즉 소승상은 이 문제 해결을 태부인 때문에 이 갈등이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태부인은 어머니로서 가족의 질서를 중시하는 소승상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부모님께 효를 하는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한 가족의 질서를 더 중요시하는 소승상의 모습이죠. 황제가 파랑을 보내서 설득할 때는 그 설득이 실패로 돌아갔지만 태부인의 편지, 어머니의 편지 한 통으로 인해서 객관적 근거는 없지만 이 갈등을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현성록은 엄격한 유교 윤리에 바탕을 둔 소씨 가문의 역사를 적은 작품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작품 함께 정리하면서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품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황제와 소승상의 어떤 갈등이 일어나죠. 물론 황제와 소승상이 직접적으로 갈등이 일어난다기보다는 그렇죠. 왕권과 가부장적 제도의 유교 사상의 갈등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이 왕권은 황제의 입장에서 명현공주를 살려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 황제의 태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딸을 살리기 위해서 왕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잘 파악을 하고요. 그 상대는 소승상이 되겠죠. 아주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접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성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소승상은 유교적 이념을 충실히 구원하려고 하는 주인공이죠.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질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황제와 갈등이 일어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렇죠. 소승상의 어머니인 태부인이죠. 태부인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유교적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어른, 부모님한테 효도를 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한 소승상의 어떠한 태도에 따라서 태부인 덕분에 문제가 해결되는 우리가 그런 갈등과 문제 해결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이제 공자인데 왕권보다는 유교와 가족 제도를 강조하는 그러한 작품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인물의 태도와 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떠한 생각과 가치관이 나와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면서 작품을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